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한국세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세석유는 이 기업 이름에도 유치가 가능하듯이 석유화학 기업으로 윤활유 그리고 그리스 등을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나타냈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AI와 엮이면서 이 전기 절연유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엔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나와줘야 운영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각 제품들의 모멘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과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세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윤활유 그리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윤활유 품목이 유독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한국세석유 같은 경우 17년 연속 세계 윤활유 판매 부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1위 기록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사실 윤활유라고 한다면 기계 요소 사이사이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윤활유에도 상당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한국세석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산업용 윤활유 클릭을 하시고 이 윤활유 제품군을 클릭을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제품군들이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유독 어떤 제품들이 수요가 많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기 절연유의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듯이 주요 구체적인 용도가 변압기 오일이에요. 왜 전기 절연유가 매출 비중이 커질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이 OT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죠. 보통적으로 변압기 같은 경우 유입식 몰드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 절연유는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충진이 되는 절연체이죠. 사실 유입식이라는 말 그 자체가 오일이 들어간 변압기라는 소리인데요. 그 다음에 오일이 왜 변압기에 들어간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면요. 변압기 내부를 간단하게 보면 여기 구리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습니다. 변압기도 당연히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 변압기를 관리하는 전기 기사분들은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 절연유를 절연시켜 주는 것이고요. 또 변압기 같은 경우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코일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는다면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면 폭발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 절연유를 충진하면서 가열되는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에는 필수적으로 이 전기 절연유가 필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상 뭐 여러분들도 눈치는 채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AI 산업이 상당히 화랑이죠.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를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 전력 소비가 6배나 많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 8천여 개 데이터 센터 중 3분의 1가량을 보유한 미국에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고갈 현상마저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AI 데이터 센터의 숫자는 상당히 지금 적거든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지금 여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죠. 왜 AI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AI 서비스 같은 건 결국엔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가동을 해줘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 센터의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어 줘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력 확충.
사실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전력기기나 전선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변압기가 꼭 필요한 존재냐고 한다면 사실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변압기를 이용해서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이 과정 모두에 상당히 많은 변압기 종류와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력률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세석유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겠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가겠죠. 그렇다면 이 수급적인 부분과 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한국 세석유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24년부터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유가의 움직임. 지금 사실상 유가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라고 한다면 중동의 이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윤활유 매출이 2024년에 상당 부분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지라인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투자별 매매 동향,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같이 한번 보자면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개인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만약에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 세석의 주가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잘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러니까 21 이평선 이 가격대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상 며칠 전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과 어제도 이 부분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 줄지 그 부분은 좀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60일 이평선과의 이역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이 가격대 레인지가 지금 저항대 라인으로 보이고 있죠. 지금 예전 2020년과 2021년도 때 이 부분을 결국엔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서 가는 것이 관건인데 사실상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